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개학도 연기가 더 됐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을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 계속 드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독서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고전 독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책을 읽다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고전 독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첫 번째는 이 존 스튜어트 밀식 독서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정치인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는 철학자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철학 고전 독서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들, 플라톤,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가들의 책을 읽히고 아버지랑 같이 계속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독서법으로 인해서 나는 또래들보다 25년을 앞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뭐였냐면 시카고 플랜이에요. 존 록펠러라는 석유 부자가 세운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었는데요. 이 대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한 30년간 삼류대학이었다는 거예요. 5번째 총장이 부임을 합니다. 로버트 허친스 박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고전 독서의 그 리스트를 100권을 줍니다. 이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명문 대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한번 천재가 돼봐야 되겠다. 고전 독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공했을까요? 철학 그 고전을 원작으로 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독서량이 늘었고 독서 수준도 올라갔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에 갔는데 명작 고전들 있죠. 안내의 일기, 비밀의 화원, 장발장 이런 책들, 그런 책을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고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5학년 담임이었는데요.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상으로 가정용 솜사탕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솜사탕 기계로 너희들이 선생님이 나눠준 그 리스트에서 책을 2권 읽을 때마다 솜사탕 1개씩을 만들어 먹자.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면은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읽었을까요? 조금 읽다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알 수가 있었냐면은 아이들이 할만해야지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담벼락이 높으면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할만하다, 재미있다 하는 성취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또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독서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3가지를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꼭 철학 고전부터 시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고전을 이런 명작 고전과 철학 고전으로 좀 나뉘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명작 고전 같은 경우에는 안내의 일기, 장발장 이런 것들, 아라비안 나이트 정말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책들 생각할 거리는 많이 주지만 얇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명작 고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전? 오래된 책? 이것도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꼭 원작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작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명작 고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이 초등학생용 책이 아니라 이 두꺼운 원작을 주면서 읽어라 이런 것들을 했다면 저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용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정말 재미있구나 라고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원작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출판사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판사별로 좀 그림이나 번역 같은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요, 아이 마음에 드는 그런 출판사의 명작 고전들을 골라가지고 읽어봐요. 몇 권 읽다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전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한 권, 2권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서 내가
원하는 전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출판사를 굳이 따지지 않고 한번 전집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고전에 다가갔다가 한 5학년 이후쯤에 이제 철학 고전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학년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독서 수준에 따라서 그 학년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그런 철학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필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본 경험을 하면은 이게 또 두뇌에 자극이 되면서 독서의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어린이용 명작 고전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서 나중에는 슬슬 원작도 한번 가보고 이 철학 고전도 한번 가보시라,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